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GTX 역세권. 며칠 전에 메일로서 질문이 하나가 좀 왔습니다. 그 GTX C 라인인데 역세권에서 2분 거리 있고 투자 상품으로 본다면 오피스텔이고 대출을 끼고 부모님께서 매수, 즉 가계약을 지금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인데 교수님 사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이렇게 뭐 간단한 질문이 와가지고 저도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번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GTX 역세권 참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GTX가 뚫렸고 또 GTX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이다. 생각만 해도 좀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요? 거기다가 바로 초역세권인데 거기다가 우리 집이 아파트다. 그리고 초역세권인데 분양권이다. 라고 하면 그동안 뭐 GTX 역세권 또 분양권, 또 아파트, 이 부동산 가격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나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GTX가 개통이 되면 역세권이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막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겠구나.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또 위험한 투자를 해가지고 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욕심을 가져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요 분양이 마이너스다. 오피스텔이 됐든 뭐 상가가 됐든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GTX라는 건요, 말 그대로 교통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수도권의 외곽 지역, 그런 지역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GTX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건설회사의 수익만을 위한 GTX, 또 분양회사의 수익만을 위한 GTX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GTX 라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먼저 뭐 GTX가 뭐 뚫리기도 전에 우리가 GTX를 우리가 공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뭐 첫 번째로 본다면 정부가 되겠죠. 어차피 정부는 땅을 팔아먹는 거니까. 또 건설회사도 돈을 벌겠죠. 어차피 건설회사는 건물을 지어서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즉 정부하고 건설회사는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건설회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GTX, 생각만 해도 대박의 연속이에요. GTX A 노선이 있죠. B 노선이 있죠. C 노선이 있죠. 그리고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으로 접근이 거의 뭐 20분 거리 안팎으로 이렇게 단축이 됐다는 거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요 GTX 역세권을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동산을 지어서 엄청나게 부동산을 팔아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오피스텔이 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됐든 아니면 뭐 테마 상가가 됐든 아니면 그냥 상가가 됐든 이건 뭐 대박이다. 여러분 GTX 역세권의 아파트를 보세요. 이 가격 상승한 거 보세요. 따라서 GTX 역세권으로 인해 가지고 오피스텔도 대박이 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대박이 납니다. 테마 상가도 대박이 납니다. 그냥 상가를 지어도 대박입니다. 여러분 GTX 역세권 이제 개통이 됩니다. 사세요. 분양 받으세요. 꼭 사셔야 됩니다.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홍보들을 하면서 막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안 봐도 뻔한뻔짜다라고 뭐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GTX는 무엇인가? 뭐 기본적으로 뭐 제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GTX라는 거는 수도권 균형 발전이죠. 그리고 수도권의 통근 시간, 이 출퇴근 시간이 왕복을 해가지고 뭐 3시간 또는 뭐 3시간 반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서 이 출퇴근 시간을 그냥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1시간 30분 걸리는 거를 20분대로 단축을 하고
1시간 걸리는 거를 뭐 15분대로 단축을 하는 게 요게 바로 GTX죠.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GTX의 핵심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 즉 출퇴근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게 바로 GTX의 핵심이죠. 즉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직장이 뭐 서울의 핵심 도심에 다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대는 집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지 못함으로써 외곽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앞당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그 비싼 서울 지역의 아파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수도권 외곽으로 이제 집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즉, 요 GTX란 거는 거주에 대한 혜택이고 집에 대한 혜택이고 사람에 대한 혜택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요 GTX는 아파트라는 부동산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GTX는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역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GTX로 인해 가지고 오피스텔이 뜬다. 또 GTX로 인해 가지고 상가가 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피스텔과 상가를 팔아먹는다는 거죠. 더 그냥 쉽게 압축을 해서 말씀해드리면 GTX는 아파트에 영향이 있지만은 GTX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부터 제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이 부동산의 용도별 가치 판단의 기준인데요.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이 많다는 거는 좋은 직장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이 많다는 거는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도심 지역에 그리고 핵심 상권에 상업용 부동산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의 특징은 뭐냐라고 한다면 교통이 좋아야 되겠죠. 또 학군이 좋아야 되겠죠. 공원이 있으면 좋겠죠. 또 자연적 환경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즉 주거용 부동산의 특징으로 본다면 쾌적해야 된다. 그리고 교통, 또 학교, 또 공원 등등의 이제 편리성이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업용으로 쓰는 그런 부동산은 뭐냐라고 하면 첫째는 교통이 좋아야 되겠죠. 즉 물류 생산 비용, 톨게이트 가까운 곳에 공업용 부동산이 들어선다는 거죠. 또 인허가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이 됐든 공해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심 한복판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의 특징을 본다면 생산성은 높아야 되고 생산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공업용 부동산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피스텔은 특이하게도 이 주거의 기능과 업무의 기능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상적으로 주거 기능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교통이나 학군이나 편익이나 쾌적해야 되고 업무의 기능을 본다면 교통이나 도심 한복판에 있어야 되고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고 핵심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회사 가까운 곳.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회사 가깝고 직장 가까운 곳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구입하기 힘든 사람들, 그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서울 외곽으로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외곽으로 빠지면 회사와 너무 멀다는 또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회사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부득이하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의 핵심으로 본다면 오피스텔은 직장 가까운 곳, 즉 업무시설, 또 상업시설 가까운 곳, 요런 곳에 오피스텔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의 뭐 강남이나 또 서울의 종로를 보세요. 요런 지역이라면 오피스텔은 그나마 수익이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뭐 뻔한 뻔짜 아닌가요? 심지어 이 마곡지구라는 엄청난 업무 시설인데도 오피스텔이 영 수익이 창출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GTX가 들어서는 이 경기도의 외곽 지역, 의정부가 됐든 수원,
동탄, 고양, 일산, 뭐 인천, 남양주 등등 요런 곳에 오피스텔이 짓다니, 요런 곳에 상가를 짓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마곡지구에 있는 오피스텔들도 휘청휘청하는데 서울의 핵심 지역의 오피스텔들도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 오피스텔을 사겠다니, 그러한 오피스텔이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오피스텔은 상업, 업무시설이 밀집이 된 강남이나 종로나 여의도나 이런 지역에서만 통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안 통한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즉시 마음의 상처, 경제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GTX 역세권에 있는 상가, 요 상가들도 지금 화면에 나오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가들을 굉장히 많이 또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GTX 역세권 상가들, 이런 상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GTX가 뚫렸다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일산에 사는데, 지금 내가 동탄에 사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백화점 가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GTX가 뚫림으로써 이제 뭐 20분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그냥 서울에 있는 백화점 가고 싶어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GTX가 뚫리면 어떻게 보면 동네 상가는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단지나 상가를 빼고는 GTX 역세권에 있는 또 1층에 있는 그런 상가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동네 상권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해요. 그렇지가 않나요? 따라서 이 GTX 라인에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짓고 있는, 또 앞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오피스텔, 그런 상가는 여러분 투자성이 없어요. 이런 거 눈여겨보지를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 쳐다봤다라고 하면 눈을 막 씻으셔야 돼요. 왜? 사람이 욕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경물생심이라고. 이게 물건을 보게 되면 욕심이 나요. 하지만 그 마음 아는데요. 여러분 한 단계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요게 투자성이 있냐 없냐. 제가 강의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수도권 변두리에 있는 GTX 역세권의 오피스텔하고 상가는 아예 그거는 관심을 그냥 끄세요. 오르지 않아. GTX 라인에 즉 역세권의 아파트라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게 GTX의 목적과 일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